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그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우즈베키스탄 수출이라는 목표로 재도전합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방문을 계기로 국가 간 국방, 무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장관은 샤브카트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 등과 만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국방 분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국내 기업으로서는 카이의 FA50 격 공격기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쿠르바노프 국방장관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이 장관 역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양국 간 긴밀한 국방협력 관계를 기초로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고등훈련기 T-50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신형 군용기 입찰에 도전했으나 실패한 바 있는데요. 그런 카이로서는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FA50은 T-50의 각종 무장을 장착해 개량한 경공격기로 고성능이면서도 저비용의 동급 최강 다목적 경전투기로 주목을 받고 있죠. FA50을 통해 재도전에 나서는 카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와중에 루마니아에서도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자주포 도입 사업에 시동을 걸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 업계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국방부의 자주포 도입 사업 입찰 공고에 참여했습니다. 루마니아 국영기업 롬테크니카는 탄약과 함께 3개의 배럴 포병대대를 위한 자주포 구매 사업 입찰자를 발표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포함됐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은 155mm 52구경장 자주포로 압도적인 화력과 높은 기동성 그리고 생존성을 자랑합니다. 과연 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방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목받는 국내산 무기라고 하면은 역시 K9 자주포 그리고 K2 전차 같은 것들이 있죠. 하늘에도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FA50입니다. 최근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당연히 국방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죠. 여기서 주목을 받는 게 FA50 그리고 K9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차원입니다. 시간을 두고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으로도 수출이 이루어질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FA50이라는 게 뭐냐? 한국항공우주산업, 우리가 카이라고 불리는 회사죠. 이 회사에서 만드는 경전투기입니다. 경전투기라는 거는 주력 전투기보다는 조금 작은 전투용 항공기를 말하는데요. FA라는 거, 이거는 프리에이전트 같은 게 아니고요. 파이터 그리고 어태커, 그러니까 전투기와 공격기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뜻, 이런 제식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에 대한 제 짧은 지식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 무기가 주목을 받냐라는 점을 설명을 드려야겠죠. 훈련기로서는 그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전투기로 보면은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엔드급 전투기를 지원하는 용도 정도로 쓰기에는 아주 딱 좋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이렇게 쓰고 있고요. 도입을 결정을 하고 이미 초도 납품을 받은 폴란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카이에 대한 분석 리포트입니다. NH50이 경공격기죠. 그런데 26년부터 출고할 예정인 이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 다목적 로우엔드 전투기로 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입니다. 이거를 통하면은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도 수주가 유력해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죠. 미구 29에 대한 대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 바로 이겁니다. 루마니아가 자주포 도입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자주포 도입 사업 입찰 공고에 참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술 요구가 70이고요. 가격이 30인데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소식이 루마니아 육군은 자주포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가 이미 K9을 도입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맞춰서 루마니아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더그로 기사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이 K9이라는 게 뭐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든 자주 곡사포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무기죠. 딱 봐도 대포처럼 생겼죠. 그러면 이 제품이 왜 각광을 받냐? 성능 자체가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쟁 제품보다 가격이 훨씬 싸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고 하면은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이름 좀 어렵네요. 요 2000 제품이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성능은 약간 떨어지는데 가격은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주목을 받는 국내 무기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죠.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고의 성능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준하는 정도의 성능은 분명히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다, 경쟁 제품보다 저렴하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을 꼽자면 바로 생산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역시 제조업의 나라잖아요. 제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기 도입을 타진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방력을 시급하게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들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러시아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벨라루스에서 폴란드의 영공을 침범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죠. 권위주의 세력,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게 폴란드와 루마니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력을 아주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를 살 수 있는 후보군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일단은 유럽은 무기는 좋지만 생산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타이밍에 무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러시아산 무기도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적국이나 다름없는데 여기에서 무기를 사는 것도 적절하지가 않은 데다가요, 성능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는 게 지금 전쟁통에서 증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제품으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최근 들어서 세계 평화가 대단히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서방과 권위주의 세력의 어떤 신경전이 지금은 실제로 군사적인 충돌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한 거는 이런 상황이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방산 호황기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국내 방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상당히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방산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지수 변동에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 역시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